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대장입니다. 참 힘들다 힘들어. 요즘 정신없다 보니까 요즘 꽃도 제대로 못 보고 있고 비 맞으면서 어디 보냐 뭐 아주 뭐 그래요 지금. 비 흠뻑 젖은 그 강아지처럼 정신없이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서 여러분들에게 또 오후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요즘 보니까 다양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좀 안 좋은 소식들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발빠르게 한번 전달토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고 봄의 기온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다행히 그 산불이 많이 꺼졌네요. 보니까 비가 한 방에 오는 바람에 진작 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공기가 좀 깨끗해지는 것 같아. 중국에서 날라오는 그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죽을 맛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 마스크를 썼는데 이제 미세먼지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네요. 보니까 어떤 때는 코로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참 공기도 맑고 개창했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엄청나게 좀 공장 돌리는지 미세먼지 그냥 일반 먼지 황사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오늘 보니까 그 하이닉스가 아주 골 때리네. 하이닉스. 요즘 보니까 그 하이닉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리는 중인데 여기 보니까 교환사채 이 교환사채 발행 여파로 인해 가지고 오늘 1,000만 주가 넘는 공매도 물량이 쏟아진 오늘 SK 하이닉스가 5일 하루 동안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야, 어떻게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됐지? 한국거래소에서 이날 그 SK 하이닉스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을 했고요. 정규 시장 및 시간의 시장에서도 하이닉스의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그렇게 공시를 한 겁니다. 공매도 금지일인 이날 주가가 5% 이상 하락을 하면서 공매도 금지 기간은 이제 늘어나는데 하이닉스는 2조 2,377억 원의 교환 사채를 발행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환 사채. 운영 자금 조달 목적인데 지난 3일 밝힌 1조 9,745억보다도 확대된 규모입니다. 요즘 상태가 안 좋아요. 계속 적자다 보니까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환 대상은 SK 하이닉스 자사주 2,012만 6,911주로 총 발행 주식의 한 2.7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날 하이닉스의 공매도 물량은 1,000만 6,343주로 거래대금은 8,362억이었어요. 이렇게 교환사채 발행 발표 전인 지난 3일 공매도 거래대금이었던 96억 원의 87배 수준이다. 96억 원에 87배. 와, 엄청나죠? 증권가는 교환사채 발행을 긍정적으로 봤다고 하는데 지난해 말 SK하이닉스의 재고자산이 제공품 기준 9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금 현금 원가 이하의 판매를 통한 현금화보다는 재고 구수의 의지가 일부 반영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리스크로 여겨온 유상증자 가능성은 낮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좀 안타깝습니다. 내가 볼 때는 공매도 거래 금지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뭐 썩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현재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그 뱅크런과 스위스 크레디스 있죠, CS의 파산설 등 최근에 불거진 일련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제 살얼음판을 또 걷고 있어요. 다행히 각국의 금융당국이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일단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이 같은 변동성 확대가 좀 불가피하다. 그런 이야기들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달러하고 금 등 이 안전자산을 확보를 해서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뭔가 효과적으로 이제 방어하고요.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저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 향후 반등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그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말은 쉽지. 여러분들 뭐 조정받을 때 사라 하면 되는데 막상 이게 주가가 빠지거나 조정받을 때 사람이 쫄아요. 쫄기 때문에 힘들어서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인베스팅닷컴 보니까 미국의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4% 선이에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5% 선이니까 거기서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국채 이 같은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은 지난달 초 1% 이상으로 벌어지다면서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대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어요. 일반적으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웃도는 현상은 경기 침체의 전조로 간주됩니다. 경기 침체. 근데 왜 경기 침체가 빨리 안 오지? 하면서 전조로 간주되는데 현재 보니까 그 더블라인 캐피탈의 그 CEO가 그러는데 미국의 2년물하고 10년물 국채금리 역전 폭이 얼마 전만 해도 1%포인트를 넘었는데 불과 몇 주 새에 0.4%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역전폭이 빠른 속도로 늘었다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앙은행이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할 뜻을 밝혀가지고 자산시장 향방에도 뭔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롬 파월 그 의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올해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또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 금리 인하는 당장 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 금리 안 내릴 것 같아요. 당장은 그냥 쭉 갈 것 같아. 올 연말까지는. SVB나 CS 사태에 따른 여진에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같은 우려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반영되면은 국내 증시도 뭔가 출렁거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분산 투자로 전체 포트폴리오 그 수익률을 좀 지키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성공 투자의 핵심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장기간 유지하는 데 있는데 원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튼튼한 뼈대를 만든 뒤에 투자 자산을 쌓아 올리는 방법이 유효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기 국고채 등 안전자산하고 선진국 주식 등 위험자산을 6대4 비율로 구성하는 포트폴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017년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간 6대4 비율의 포트폴리오가 21.84% 수익률을 올렸어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수익률이 마이너스 9.37%를 기록한 건가는 뭐 대조적이겠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 투자도 눈여겨볼 만한데 이게 외화 예금과 달러 채권, 뭐 달러 주가 연계 신탁 등 이런 투자 상품도 다양합니다. 외화 예금은 환차익의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게 장점이지만은 1.75%의 그 환전 수수료하고 1에서 1.5% 수준의 인출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서 최고 세율이 적용받는 투자자라면은 채권 매매 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달러 채권도 유명하다 그런 게 있습니다. 달러 채권. 야 이런 게 또 있네요. 달러 채권. 하여튼 세금 때문에 골 때리다 세금. 공격적인 투자자 성향이라면 달러 주가 연계 신탁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 증권사가 발행한 해외 지수 기반의 그 ELS하고 주가 연계 파생 결합 사채 ELB 등을 신탁 형태로 담은 달러 ELT죠. ELT는 많게는 연 10%가량의 수익을 지급하기도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한 게 많아. 투자 방법은 많아요. 꼭 주식만 뭐 고집할 필요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달러 투자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고 하시고 또 정 안 되면 예금하세요. 예적금 나쁘지 않아요. 예적금 나쁘지 않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굳이 막 주식 투자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뭐 저는 뭐 삼성전자만 고집하고 좋아하지만은 여러분들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약간 보수적이면 보수적이도록 하시고 공격적이면 공격적인 스타일에 맞게 자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정답은 없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여튼 하이닉스가 좀 재밌네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공매도 물량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